이런 배경들과 같이 생각했었을 때 11월에 FDA 승인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HLB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어때요? 전부 다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아주 좋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HLB는 자, 어제 기업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자, 냉담한 이런 시장의 반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기업 IR 내용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느냐, 이거 그냥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더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냥 제가 지금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오히려 올라갈 확률보다도 지금은 조정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HLB의 재료라든지 이슈, 타점, 그리고 수익까지 전부 다 좀 챙겨드리는 그런 방이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5분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으실 수 있게끔 우리바이오랑 화일약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화일약품 17% 이상 급등 수익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게 또 오늘도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습관들도 챙겨가시면서 강프로가 말씀드리는 재료나 이슈 그리고 정확한 타점 전부 다 좀 챙겨가시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HLB라고 한 번만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한번, 그 다음에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HLB가 어제 기업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FDA 허가 불발 이후에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11월에 FDA 승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9월 달에 재도전을 해가지고 11월에 승인을 받겠다. 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이죠. 5월 달에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간암표적 항암물질 리보세라닙과 자, 중국의 항서제약 여기에 면역 항암물질인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 간암 1차 치료법 허가에 도전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자,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2023년 작년 7월이죠. 신약 허가 신청 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 11월과 12월 리보세라닙 현장 실사랑, 그 다음에 올해 3월 파이널 리뷰가 마무리되면서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자,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문제가 언제 터졌어요? 자, 요때죠. 5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FDA가 항서제약의 이 캄렐리주맙 품질과 연관된 이 연구개발,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조절되고 관리가 되고 있냐? 이 문서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서를 요청하면서 캄렐리주맙 제조시설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도 아니라 제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HLB 입장에서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양곤 회장이 직접 이 심사 결과 관련해서 리보세라닙 이슈는 없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캄렐리주맙 관련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FDA의 의견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금 상승이 나와주는, 근데 이전만큼 이제 파괴력이 강하지는 못한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항서제약과 HLB는 이제 FDA로부터 각기 다른 서류를 이제 받았죠. 여기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는 없지만은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이슈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됐다. 근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의약품 10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라든지 보완이 불가능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의약품의 제조 공정이 좀 불충분한 자료가 좀 주요한 이유이고, 의약품의 유효성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제조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의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한서제약, 그 다음에 HLB, 자, 요렇게 해가지고 미팅은 이달 초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나서 급등이 강하게 다시 나와줬어요. 이 미팅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건데, FDA에서는 이제 CMC 실사에서 지적하고 항서제약이 답변한 사항 중에 아직도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해당 문서에서는 보완한 내용 외에도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없다,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이제 CMC 관련돼 가지고 CRL 수령 이후에도 FDA 승인을 받은 사례가 전체 중에 무려 89%나 되는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승인받는 사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의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을 종전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가장 높아요. 23.8개월로 가장 높다. 이거를 이제 최종 임상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FDA에 심사 보완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1 2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는, 자, 11월 달에 승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임상 데이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존 치료법 대비 굉장히 우월한 이런 데이터 효과를 확보한 만큼 이번 허가 승인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지금 93억 달러, 대략적으로 13조 원 정도가 되죠. 2030년까지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승인되면 말 그대로 주가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회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희망 섞인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HLB 과거 전력이 속된 말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 주가를 어떻게 흔들어 보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왔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HLB를 크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을, 이런 걸 가지고서 굉장히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신뢰를 하지를 않고, 무엇보다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정치적, 경제적 긴장 상태가 이 제약산업, 제약바이오 쪽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었죠. 이제는 생물보안법이라든지 각종 기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외국, 특히나 중국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데 이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트럼프의 이 중국 때리기는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리고 기존에 이 바이든이 있었던 이 민주당도 어쨌든 이 기조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타겟은 중국이다. 결국에 타겟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생물보안법의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원균이라든지 독소, 생명공학 제품 같은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다. 특히나 이 새로운 생물학적 제재라든지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의 규제를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 FDA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FDA는 주로 의약품의 안정성, 효능,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생물보안법과는 확실하게 별개입니다. 별개지만은 FDA는 신약 허가 과정에서 품질 관리라든지 제조, 공정, 임상 데이터 등의 이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 계속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였었죠? 제조. 그쵸.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빠꾸시킨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쵸. 항서제약이 지금 글로벌 의약품 10개 이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규모가 상당히 큰 제약사인데 너희들의 이 제조 공정을 의심하는, 자, 이걸 FDA에서 냈단 말이죠.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라. FDA가 특정 국가 출신의 제약사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이게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 기술 경쟁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제약사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로비를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누가 됐던 간에 이 중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악재, 그냥 무조건 악재예요. 자, 그러면은 HLB랑 항서제약이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가 생물보안법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어때요?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정치적 긴장 상태, 이게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FDA의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11월은 언제예요? 11월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때 승인을 내준다? FDA가?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뭐 HLB의 리보세라닙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국의 이 제조 공정 이걸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배경들과 같이 생각했었을 때 11월에 FDA 승인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 관점에서 지금은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대박주,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대박주, 이번 달 대박주 XR 동맹 핵심 팹리스 기업입니다. 삼성, 구글, 퀄컴. 자, 여기에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024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자, 연내에 XR 플랫폼을 공개를 하겠다. 자, 하면서 구글, 퀄컴이랑 같이 작년에 이 XR 동맹을 맺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기를, 그 다음에 구글은 OS를 담당을 하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서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들을 강점으로 해서 XR 동맹을 맺었었죠. 이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XR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XR 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달 대박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R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고요.
전 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정부의 R&D 5년 동안 250억의 투자를 받고요. 또 정부의 국책 과제를 현재 연구 주관사로, 그냥 참여 기업이 아니라 연구 주관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60억을 또 투자를 해줬다. 그리고 정부랑 삼성전자의 유망 팹리스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간 5천억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핵심 기업이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의 투자를 하죠. 세계 최초의 8.6세대 IT용 OLED 패널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경 있죠. 글라스 기기, XR 글라스 기기, 이거를 올해 말에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5,000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주가 상승폭을 봤었을 때도 최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배 이상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현재 목표가로 두고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HLB가 상승을 하건 박스권을 그리건 빠지건 간에 그때, 지금은 조심하지만은 나중에 진짜 제대로 기회가 온다.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 때 추가 매수에 들어가야겠죠. 자, 아니면은 아니다, 꼬꾸라진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다변화시킴으로써 이 대박주로는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한쪽에서는 손실이지만 한쪽에서는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들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더욱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는 대박주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같은 거 안 느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자, 꼭 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